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상해 1% 트레이더 주식효자입니다. 저번 주에는 영상을 하나밖에 올리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일단 뭐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좀 힘도 떨어지고, 영상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뭐 여유 되면 찍고 아니면 안 찍고 말자 이런 식인데, 차라리 제가 라이브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고, 아마 7월 중순 전에는 그 라이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쇼츠 라이브도 해볼 예정이고 그냥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도 해볼 예정이어서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매일매일 올리진 않겠지만 한 번씩은 생각나면 올리니까 대신 이렇게 한번 올릴 때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갖고 오니까 여러분들 구독 취소하지 말고 구독 유지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또 좋은 정보 공부 얻어가고 공부도 해서 이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 1일 증시 요약이에요. 여러분 요새 어땠나요? 좀 어렵지 않았나요? 그쵸? 6월 달이 저는 조금 장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6월 달에는 이제 주도 테마가 많긴 했는데 너무 다 이제 수급 분산이 너무 심했어, 6월 달엔. 그리고 지수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주도주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그 주도 테마가 바뀌어요. 그쵸? 뭐 9시부터 10시는 얘네, 10시부터 11시는 얘네 계속 바뀌었고, 그때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슈팅 나오고 죽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저번 주부터 느끼는 건데 우량주가 강세예요. 중소형 테마주들은 약세고 우량주들, 뭐 저PBR도 그렇고 뭐 조선 테마, 그쵸? 그리고 SK나 뭐 삼전 이런 애들도 강하고, 그래서 우량주 강세고 중소형 테마주의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이제 그 코스피는 강한데 코스닥은 약하죠. 코스닥은 아직 21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뭐 이제 이런 중소형 테마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는 조금 사리시는 게 좋고, 그래도 하루에 뭐 한두 종목, 강한 종목은 나와요. 아예 중소형 테마주 쪽으로 돈이 아예 안 도는 게 아니고 한두 종목은 나오는데 문제는 그거죠. 내가 전날 중소형 테마주를 잘 모아갖고 있었어. 근데 그날 수익이 안 나. 다음 날까지 가는데 개파락을 해. 근데 오늘 다른 또 주도주가 있죠. 그럼 얘를 빨리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늘 당일 그 주도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이동이 이렇게 빠르고 이거 정리 못했다가 이제 여기서 손절로 나오고 이 종목 들어가서 또 높은 구간에서 사서 손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래대금, 거래량 이렇게 많이 터진 종목들, 주도주, 대장주를 했던 애들은 무조건 반등이 나오긴 나옵니다. 지금 패턴이 그래요. 무조건 나와요. 반등은 무조건 나오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나 혹은 많이 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걱정돼. 계속 물 타다가 여러분들 뭐 크게 손실 날까봐. 하지만 종목을 잘 잡은 경우, 내가 이제 그 대장을 잡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잡았는데 그게 대장주인지 혹은 일정이 언제 남았는지, 다음 일정이 언제인지, 시장에 관심을 받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조금 귀찮더라도 계속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제 뭐 일정 얼마 안 남고 얘가 반등 추세로 돌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넣는 거고, 눌릴 때는 계속 눌림을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코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거나 장이 안 좋을 때는 눌림 매매는 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캘핑을 되게 잘하시면 당연히 좋죠. 저는 아직도 스캘핑만 합니다. 거의 스캘핑을 하고 수익도 그쪽에서 다 나요. 그래서 오전 중에 수익이 많이 나고, 오전에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저는 좀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주도주가 생깁니다. 분명히 생겨요. 주도주가 없는 날은 없거든요. 오늘도 있었죠. 비만 치료제, CXL 테마, 그리고 오전에 해운 테마도 반짝하고. 그러니까 그런 주도주가 생기고 나서 거기서 뭐 3%에서 5%를 먹는다든지 이런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전업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좀 유리하겠죠. 이런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좀 길게 텀을 갖고 매매하는 게 좋다. 반등이 나온다. 다만 그 종목이 대장이어야 하고 그 테마가 뭐 재료 소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일정이 남아있고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테마의 대장주, 그런 애들을 눌림을 조금씩 모아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런 종목들, 뭐 효자 종목 알려드릴 건데 열심히 공부하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 전망에 비만 치료제 테마의 강세, 2주 전쯤부터 기사가 막 나왔었어요. 비만 치료제. 근데 그때는 전력 테마도 그렇고 유전도 그렇고 너무 강한 테마가 많았어. 근데 그래서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지금 이제 기준봉을 세웠고, 이제 내일부터는 비만 치료제 테마가 뭐 며칠 정도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라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바이오 테마라 이쪽을 많이 매매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반도체 일정이 남았죠. 뭐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테마가 CXL 빼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HBM도 그렇고 HBM 테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노려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럴 때 모아 간다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한번 그 기대감에 발표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슈팅 나올 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항상 그 기대감의 주가가 가장 크게 오릅니다. 재료를 까보면요. 그 이후에는 호재가 나왔어도 최근 그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그 주가가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항상 우리는 그 재료 까보기 전에 매도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남은 물량, 수익이 좀 크게 났으면 그런 물량만 갖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전 이번 잠정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거란 전망이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 지금 좀만 검색해도 나오고 SK도 그렇고 삼전도 그렇고. 그러면 뭐 지금 삼전도 그렇고 반도체 테마가 최근에 그래도 야금야금 다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막상 재료를 까면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그 전에는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는 시나리오를 세워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3전 CXL 상용화 기대감의 반도체 테마에서 CXL만 오늘은 강했다. 근데 반도체 테마 오늘 많이 밀린 애들 중에 좋아 보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량주 개별주 장세 중소형 테마주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세계 증시는 유럽이 지금 좋아요. 그래서 강보합이고요. 나스닥은 0.33% 상승 중, 필라 반도체는 0.51% 하락 중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따 기사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0.23% 상승 마감, 코스닥은 0.8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오랜만에 좀 올랐는데 2차 전지랑 바이오 테마 애들이 강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항상 코스피가 저번 주까지도 굉장히 이제 강했었잖아요. 항상 키 맞추기가 들어갑니다. 코스피가 지금 횡보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코스닥이 조금 시원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강세 테마는 비만 치료제, 바이오 테마가 오늘 강했어요. 2차 전지, 비만 치료제,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시총 큰 우량주들, 이런 애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반등 나오면서 코스닥이 오늘 강했죠. 그리고 CXL 테마, 조선 테마도 괜찮았어요. 코스피에서. 그래서 조선 테마도 오늘 강했고, 약세 테마는 반도체, 그리고 해운, 오전에만 반짝하고 죽었죠. 그리고 전력, 유전, 음식료, 화장품. 그 음식료랑 화장품은, 특히 화장품은 오늘 수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 지금 그 화장품 테마도 그렇고 음식료 테마도 거의 다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차익 매물 추례로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또 그 환율도 오늘 137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이런 수출주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유리하죠. 저번 주는 1390원대가 계속 유지됐었고 오늘 칠자가 보이니까 1370원대가 보이니까 조금 그런 이유로 빌미를 삶아서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인도 상장 걔네들은 약간 보합, 옆으로 계속 기고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옆으로 계속 기고 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좋아 보인다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빠지는 경우가 많어. 왜냐면 지금은 너무 개별주 장세에다가 수급 이동하는 게 보여,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때 그때 그냥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잡지 않았습니다. 계속 단타만 하고 있고 저는 계속 단타했어요. 6월달. 뭐 단기 스윙 계좌랑 단타 계좌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단타 계좌는 이제 당일, 그리고 단기 스윙은 뭐 일주일. 저는 일주일 안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6월달에는 이상하게 2주 간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단기 스윙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수익으로 나오긴 했지만 근데 이제 단타 계좌가 6월달에는 좀 잘 됐고 7월달도 지금 오늘 첫 거래일이 시작을 했는데 아마 좀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한동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21선을 뚫고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 되겠죠. 저는 최대한 지금 오전에만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요거를 정리를 했고, 자, 뉴스 오늘 많지 않습니다. 뉴스 보고 효자 종목 보고 마감하면 되겠죠. 반도체 차호조 상반기 무역 흑자 230억 불 6년 만에 최고라고 해서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고 화장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반도체 테마, 자동차 조금 다 좀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주도주였던 솔루스 첨단 소재, 엔비디아 AI 가속기용 동박 공급 요게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 기사로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신고가를 갔어요. 신고가가 아니고 박스권을 뚫고 52주 신고가를 갔죠. 그쵸? 52주 신고가를 갔고. 그래서 오늘 저는 예했습니다. 오늘 효자 종목으로 얘를 한 20% 넘게 수익이 났다가 10% 넘게 지금 요거네. 지금 시간이 이래서 보여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수익이 굉장히 잘 났거든요. 저는 언제 들어갔냐면 19,700원인가 800원인가 요쯤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계속 매도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하고 나머지 10% 남긴 거는 이쯤인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효자방에 알려드렸죠. 여기서 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알려드린 게. 그래서 그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오후장에 여기서 또 했습니다. 수익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잡아서 21,900원 아예 저점을 땄어요. 근데 시간 외에서는 살짝 떨어졌는데 그래도 3%가 수익이 넘어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굉장히 잘 먹었고 내일까지도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얘는 저번에 이 뉴스가 있었거든요. 엔비디아. 근데 이제 뭐 인텔이랑 AMD에서도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죠. 양산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지금은 엔비디아만 납품을 하고 있지만 AMD랑 인텔까지 납품을 하면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갖고 재료도 좋아요. 엔비디아를 붙였잖아. 그래서 그때 얼마 전에도 이렇게 상한가가 2번 나왔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기준봉이 나왔죠. 뭐 내일까지도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효자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시가를 내일 주시를 할 거고 뭐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데서 하시면 한번 지켜보시다가 지지가 나오면 이런 데서는 해볼만 하다. 뭐 뚫어주면은 밑에서 해도 되고요. 일단은 저는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유리기판 TGV 시가격 시장 진출이라고 해서 램테크놀로지도 오늘 오후장에 좋았어요. 근데 얘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유리기판은 지금 완전 주도 테마가 아니고 이거 기사를 읽어보면 이제 삼성전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국내 유리기판 추진 업체 불산계 샘플 공급. 그래서 삼성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걸려. 유리기판 양산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텔, 엔비디아, AMD 등 고객사가 구체적인 유리기판 사용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이게 좀 걸리고 얘는 그 램테크놀로지는 예전부터 잡주의 그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일봉을 봐도 자 이런 거 보세요. 윗꼬리가 긴 게 많죠? 이런 식으로 잡주의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시간 외에서는 거래대금도 40억 괜찮게 들어왔어요. 6% 상승하고. 그래서 내일은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으나 재료 자체는 그냥 쏘쏘예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지금 지수가 좋았으면 저는 이런 애들 덤벼 봅니다. 시가에. 근데 지금은 글쎄 굳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주시는 할 것 같아요. 네,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보긴 하고 진짜 오전에 호가창을 봤는데 너무 강해. 그러면 스캘핑을 좀 할 수도 있겠죠. 제대로 터진 K푸드 식품업계 생산 기지 늘리기 바쁘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호재 기사가 나왔었는데 오늘 그 식품 테마랑 K푸드 여기 있죠. 많이 밀렸죠. 그리고 화장품 테마 이렇게 다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보면은 거의 다 파란 나라예요. 그렇죠? 테마들이 거의 다 팔았고 여기는 이제 오늘 올라온 비만 치료제 인벤티지랩, 펩트론, 블루엠텍, 뭐 한독 이런 애들 얘는 빼고는 거의 다 팔았죠. 개별주 장세였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대체 유리기판 주목하는 반도체 장비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그 업체들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뭐 캠트로닉스도 있고. 그쵸? SKC도 있고. 유리기판은 지금 SKC가 대장입니다. SKC는 효자방에서 이미 먹고 나왔어요. 우리 구간 여기였습니다. 여기였고 이미 수익이 잘 나서 먹고 나왔고. SKC는 얘는 그 자회사 앱솔릭스가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왔고 여기서 한 이유는 처음으로 21선을 왔기 때문에 효자방에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잡은 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잘 먹고 나왔습니다. 뭐 저는 저 했나? 기억이 안 나. 진짜 6월달에 너무 많이 매매를 해서 저거 아마 저는 못했을 거예요.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지금 이것도 똑같이 요게 걸려요. 요거 구체적인 유리기판 사용 로드맵을 미국에서 미국처럼 빅테크들이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상운임 12주째 상승 3단계 비상 대응 코앞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해운 테마가 강했고 지금 대장은 STX 그린 로지스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이거 어제 써놓은 거예요. 시가 주시 오전에 반짝하고 죽을 것 같은 눌림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대로 됐어요. 시가에 깼다가 죽었죠. 시가에 이렇게 셌다가 죽었다가 다시 반등하고 죽고 시간 외에서도 떨어지고. 근데 지금 STX 그린 로지스는 오늘 이제 시간 외에서 떨어진 거는 단기 과열 예고 때문에 떨어진 거고 얘 역시도 뭐 이제 단기 과열 뭐 간다든지 혹은 이런 5일선이나 11선 이런 중간 이런 데서 노려보면은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적어 두시거나 좀 뭐 이렇게 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런 구간 오면은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신조선가 사상 최고 근접 등반 흑자 앞둔 K조선. 근데 K조선업은 사실 너무 다 우량주예요. 조선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보는데 지금 뭐 해운도 강하고 조선 이런 기자재, 조선 테마 이런 애들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신조선가가 뭐냐면 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조선업 시황이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 이런 애들 있죠. 그리고 현대 미포, HD 현대 미포, 현대 마린 솔루션은 최근에 이제 그 상장한 데고, HD 현대 중공업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다 일봉이 높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먹을 구간이 많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량주라서 저는 안 할 예정이고. 그리고 하나오션도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LNG선 VLCC 총 8촉 2조 1,577억 원 계약 수주 잭팟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조선 테마는 잘 안 봅니다. 아 저거 뭐야, 중소형 중에 그거 있잖아. STX 엔진 그리고 STX 중공업 이런 애들이 이제 조선 그 테마죠. STX 엔진이 괜찮겠는데? 신고가 근처고, 그쵸? 지금 52주 신고가 근처고, STX 엔진은 약간 박스권이네요. 얘 역시도 이런 박스권. 2만원 돌파할 때, 그럴 때 보면 되겠죠. 근데 얘보다는 STX 중공업이 좋아 보이네. 얘 갑자기 진짜 좋아 보인다. 근데 거래대금이 좀 적긴 한데, 이런 거. 거의 19,800원 뚫을 때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주도 테마였던 비만 치료제 뉴스입니다. 자, 비만 치료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을까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중국 당국 승인, 노보노디스크 시장 선점 박차.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중국에서 승인이 났대요. 그래서 뭐 1억 명 넘게 지금 요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이런 애들 매출이 더 증가할 거고. 근데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그 비만 치료제 그 독점이 끝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복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독이 그 독점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 비만 치료제 애들이 좀 전체적으로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저번 주 기사죠. 이런 거. 그래서 요 뉴스도 있었고, 올해 특허 풀리는 삭센다 격화되는 비만 치료제 경제. 저 이거 맞아봤어요. 배에다가 이렇게. 예전에 그 결혼 전이었나? 그때 이제 결혼하고인가? 아무튼 그때 맞았는데, 이거 그 결혼 전에 많이들 맞잖아요, 여자들. 그쵸? 살 뺀다고 해서. 근데 식욕이 진짜 없어지더라고. 근데 이거 삭센다 그 한독이 지금 이거를 독점 계약한다고 하죠. 국내에선 삭센다 바이오 시밀러를 펩진과 한독이 준비 중이다. 펩진은 바이오 플러스와 삭센다 위고비 바이오 시밀러를 공동 제품화하기로 했다. 한독은 인도 바이오콘과 계약을 맺고 바이오 시밀러를 국내에 들어오기로 했다. 잠깐만, 펩진도 있었네. 근데 펩진은 지금 여기 K 증시에 없나 봐요. 아무튼 그러면 한독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근데 비만 치료제 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위고비 쇼크, 삭센다, 노인성 치매도 줄인다. 만병 통치약된 비만 치료제. 체중 감량, 당뇨부터 심장병, 지방간까지 효과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약 팔아 삼성전자 2배 된 이 회사, 제2의 엔비디아로라고 해서 일라이 릴리에 대한 기사예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2배 올랐대요, 올해. 비만 치료제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 만들기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둘 다 지금 한 2%가량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좋은, 이거 뭐 종배를 하신 분들은 내일 갭이 좀 더 뜨겠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비만 치료제가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반도체 테마 그 삼성 잠정 실적을 앞두고 반도체 테마를 눌릴 때 모아둘 것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이제 대장주를 스캘핑 할 것인지.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는 당연히 이 바이오 쪽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리고 얘네가 지금 인벤티지랩이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오늘 대장입니다. 원래는 최근에는 펩트론이 대장이었고 신고가에다가, 근데 인벤티지랩이 오늘 올라왔는데 둘 다 증거금 100이야. 미수가 안 돼.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별로 안 끌려. 근데 보긴 해야 돼요. 왜냐? 시장에 관심이니까. 오늘 상한가를 간 이제 좀 유일한 종목이죠. 얘 말고 다른 종목이 있는데 걔는 뭐 거래대금 100억도 안 터져서 그냥 제가 등록을 안 해놨고, 인벤티지랩이 오늘 상한가를 간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하나 패턴이 뭐냐면 2등이 잘 못 따라가. 지금 오늘은 이렇게 다 올라왔잖아요. 그쵸? 근데 내일 보세요. 2등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격차가 심해. 이격이 심해. 대장이 상한가를 갔으면은 오늘처럼 2등이 이렇게 뭐 23%, 18%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기준봉을 세우고, 얘네가 오늘 다 기준봉을 세운 거죠. 다음 날 얘네가 재차 상승을 할 때 대장은 쭉쭉 잘 갑니다. 대장은 다음 날도 뭐 10%, 20%까지 가. 근데 2등은 5%? 10%도 상승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6월 달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테슬라 미스테리 2분기 실적 악화, 경고에도 6%. 테슬라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좀 떨어졌네. 5.62%.
근데 이유가 이거랍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내일 하는데, 그 실적 발표가 아니라 저거 2분기, 이거는 실적 발표는 17일이고 판매량 이거를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 전년 동기 대비 뭐 아무튼 더 안 좋다고 해요. 근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태 이제 하락이 계속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실적 악화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태 많이 떨어져서 다들 지금 뭐 테슬라 이 판매량 부진이랑 또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잖아요. 아니 그 전기차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은 좀 상승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면 당연히 내일 2차 전지 테마도 봐야 됩니다. 그럼 내일 우리가 봐야 할 테마는 뭐예요? 당연히 이 비만 치료제랑 반도체는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일정이 남아있고,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는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엔캠도 이런 전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에코앤드림이 최근 제일 잘 올라갔거든요. 얘가 끼가 좋아, 에코앤드림이.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가 대장을 했지만 내일은 에코앤드림이 좀 강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율주행이 움직일 수도 있죠. 라이콤 이런 애들. 그쵸? 라이콤도 우리 그 금요일날 중배해서 이때 이제 금요일날 중배했는데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장중에 4% 5% 정도까지 올랐었어. 그때 저는 거의 다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튼 라이콤도 저 테슬라 올라서 조금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애들도 내일 봐주긴 해야겠죠. 그리고 유전 테마도 이번 달에 일정이 있습니다. 7월 중 시추 이제 그 일정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도 계속 좋아 보이고,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일정을 앞두고 있는 건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게 임팩트가 큽니다. 최근 같이 움직였던 삼성전자가 오르면 같이 움직였던 DI, 그쵸? DI랑 YC가 있죠. 원래 YC가 먼저 움직였었고 최근에는 DI가 움직이다가 지금 워트가 조금 애매해요. 저는 지금 워트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트가 얘도 이제 저번 주에 그 기사를 붙여줬잖아요. HBM 그 투자 논의 후에 얘네도 그 뭐야 핵심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워트가 조금 저번 주부터 강한데 기준봉을 세우고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고, 워트도 신고가예요. 지금 신고가 이런 박스권 구간 상단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건데, 저는 한 번 더 여기서 N자형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까지입니다. 봐도 저는 이번 주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때까지만 볼 거고, 만약에 이런 구간을 깨면, 이런 구간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지지가 나와서 이런 데서는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워트 아니면은 CXL 애들이 강할 것 같아. 이번 주에 계속. 지금 CXL은 오늘 엑시콘이 대장으로 올라왔죠. 원래 엑시콘이랑 네오셈이 그 CXL 테마의 대장이었죠. 오킨스 전자는 약간 잡주죠. 얘는 거래대금이 너무 안 터지고, 엑시콘이랑 네오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오셈은 금요일날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서 그런지 조금 무거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봉은 당연히 지금 네오셈이 좋아요. 하지만 내일 정도까지는 뭐 엑시콘이 더 강할 수도 있고, 그쵸? 엑시콘, 네오셈 둘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중에서는 이 세 종목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얘네들은 목요일 전에, 목요일까지는 갖고 있을 것 같아. 목요일 정도에 이제 매도하겠죠. 시세 나오면.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여기 비만 치료제 테마, 당연히 대장인 인벤티지 랩을 보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저렇게 좀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한다면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이런 애들이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잖아요. 에코프로머티, 엔캠, 뭐 에코앤드림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가 내일 갭이 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저렇게 좋아서 갭 뜨면 합니다. 저는 오히려 갭 안 뜨면 안 하고, 갭 뜨는 게, 자, 시간 외에서는 떨어졌는데 시가에 갭이 뜨는 경우는 뭐예요? 개미들이 이미 주문을 많이 넣어놔서 갭이 뜬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오를 것 같네, 2차 전지가 오늘 오전부터 강하겠네 해서 주문을 미리 때려놨으니까 시가 갭이 뜨는 겁니다. 그 시가 갭이 뜬다는 건 뭐예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에 한번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비만 치료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보고, 이번 주 동안은 7월 동안은 그 전력이랑 유전 테마 계속 볼 거거든요. 이쪽도 계속 볼 예정이고, 일정을 체크해보면 일단 내일 HLB FDA 허가 관련 보안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이거 발표를 한다는데, 조선은 저는 안 볼 것 같고, 이노스페이스가 내일 그 신규 상장을 하네요. 얘는 갭이 적으면 해볼만 하지. 청약 증거금 8조면 최근 그 신규 상장한 애들 중에서는 좀 많이 인기가 있었던 편 같습니다. 최근 거의 6조 7조였거든요. 근데 8조면 괜찮은데, 갭 많이 안 뜨면 주시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그 신규 상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던데, 그쵸?
그래서 일단 저는 안 할 가능성이 큰데 일단 보긴 할 거예요. 갭이 적으면 하겠죠. 이거 볼 거고. 그리고 수요일 날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 애들이 반짝할 수도 있다. 그럼 내일 종가에 원전 애들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정 해서 내일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테마들 볼 예정이고,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는 유전이나 전력 애들 반등 나오는 거 먹을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K푸드 그리고 K뷰티도 당연히 봐야 돼요. 뭐 다 보는 거 아니냐? 먹을 게 너무 많아 사실. 지금 여기서 대장들 지금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대장들은 이미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밀릴 때 지금 계속 잡아가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올 때 잡을 겁니다. 일단 내일은 지금 시나리오 세운 그런 종목들부터 하고 나서 반등 나올 때 쟤네들을 노려본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개별주 장세에서는 종목 수가 많으면 안 돼요. 저 지금 매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 종목 먹고 나오고 한 종목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저도 두세 종목 갖고 있을 때 있어요. 하지만 단타 계좌는 거의 종가에 뭐 한두 종목으로 줄여놓거나 비중 적게 남겨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글쎄요, 저는 그래도 난이도는 좀 있지. 난이도는 있는데 또 눌림 이런 것들 반등 타이밍에 또 잘 들어가면 반등이 또 시원하게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노린다면 급하면 안 돼. 이번 달은 유난히 급하게 좀 매매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잘 안 날 것 같고, 천천히 매매하는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스캘핑을 뭐 하는 사람들은 급하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판단을 내려서 빨리 나오는 거죠. 손실을 보건 아니면 본전에 나오건 수익이 나건 그런 거 말고, 오늘 조금 뭐 시가에 잃었다고 다른 종목 찾아다니고 이런 식의 매매는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봐놨으면 그 구간까지 왔다. 그럼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는 거. 아니면은 반등 나올 때 조금씩 모아가다가 반등 나올 때 비중을 태우면 되겠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7월 달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영상을 짧게 찍고 싶은데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고 싶어. 근데 라이브 하면은 이런 얘기 매일매일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도 세우겠지만, 라이브를 한다고 해서 시나리오 영상을 안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한 번씩 만들 건데 이제 앞으로는 좀 라이브를 키는 비중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지금 조금 6월달, 7월달은 조금 저도 영상 업로드를 많이 안 했는데, 아무튼 7월부터는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주도 다들 큰 수익 내시고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